어려운 국면입니다. 저희 내부자들에서는 지수가 2,600 혹은 2,500선에 도달하면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진단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시점에 도달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들이 있는 건지 오늘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 저희 내부자들은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와주셨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의 하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위주로 긴급 진단을 하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스탠스로 보면 좋은지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투자 주체별은 시장에 대해서 아직 선뜻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닥 시장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일섭 소장께서는 구성의 악재, 하창환 본부장 2,600선 코스피, 자 김지훈 대표께서는 기술주가 포진돼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성의 악재 어떤 뜻입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랑 게임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세계 1위,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물론 그거에 뭐 중국 업체들이 다 써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국 업체들 거를 쓰든 어쨌든 점유율이 1위잖아요. CATL의 주가가 이미 무너졌고요. CATL의 주가가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소재주들은 끝까지 더 갔단 말이죠. 그건 아마 떨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제일 핵심적인 위치, 가운데 있는 테슬라마저도 지금 20개월선 붕괴가 거의 눈앞에 왔다는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소재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경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게임주들은 다 아시다시피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서 게임을 이제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가 끝까지 26일 날, 지난달 26일이죠. 마지막에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면서 이제 마지막 펄어비스마저 퇴장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게임 업체가 다 퇴장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이 존재하지 않죠. 이거는 예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옛날에 하나투어나 NC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코스피로 이동을 안 했더라도 지금 그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더라도 하나투어나 NC소프트가 지금 버팀목을 못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고밸류 성장주 위주로 미국 증시에서도 빠졌죠. 테슬라와 같은. 그래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성장주 위주로 포진돼 있는 코스닥 시장 그래서 더 많이 빠진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김속슬 님께서도 2차 전지가 구조적으로 성장이긴 한데 비싸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성장주가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타서 급락하는 것을 그렇다면 관망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혹은 이제 좀 가격 부담을 털어냈으니 싸도 괜찮은 자리라는 스탠스로 봐도 괜찮을지 소장님의 의견 궁금한데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하락은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CATL의 하락도 결국에 반등 뒤에 재차 2차 하락이 나오고 나서야 아마 조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 1위 테슬라, 그리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판매 1위 CATL의 주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밸류체인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에서 어떤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다른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 남은 물량을 털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ATL과 테슬라의 하락세가 완전히 멈추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밑단의 밸류체인 하단부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아직은 굉장히 섣부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저희가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선방했구나.
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S&P와 나스닥, 다우존스가 올 들어서 거의 10% 가까이 빠질 때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0.5%로 선방했습니다. 니케이는 오히려 올랐고 상하이와 항생도 어려운 국면을 지났는데 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증시 등락률 면에서 다른 국가 대비 선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지훈 대표께서도 기술주 위주로 포진이 됐다는 건 같은 네. 네, 워낙 다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2차 전지 그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좀 유일하게 좀 희망을 찾아보자면 지금 1개월 추정 이익치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추정치의 비율이 코스닥 한 3%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2%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 구분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네. 제가 뭐 지수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잘 뭐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1분기 컨센서스 계속 실적 나오니까 그게 코스피에 있냐 코스닥에 있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느 업종에 속해 있냐가 그게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업종에 포함이 돼 있다.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가 지금 그 신 소장님 말씀 주신 거는 코스닥 그러니까 대형주 섹터 코스닥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비중에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소재 단에서 실적을 해보면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보면 평균 30% 매출과 이익 단에서 모두 성장이 나오거든요. 네. 다만 네. 근데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단순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좋아요. 사실. 네.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그 위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것과 전기차가 확대는 것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전기차 확대는 추세고 또 소재주 역시도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 중인데 지금의 밸류가 비싸다고 과연 볼 수 있겠는가? 3, 4년 뒤에 미래 수익을 당겨서 이제 봐야 한다라고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마일 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오인영 님께서도 테슬라 빠지면 2차 전지가 다 빠져야 한다라는 논리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격에 대한 부담이 좀 이격 생각을 부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적인 뭐 PER, PBR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이격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냥 수익을 많이 확보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밑단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에코프로비엠을 통해서 굉장히 자상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후반 단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포스코케미칼 같은 거를 지금 13만 원 정도에 사서 지금 3, 4년을 내다보고 다시 간다는 거는 그거를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버텨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색깔이 바뀌었거든요. 분명히 언론의 인터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요즘에 LFP 배터리가 굉장히 좀 강화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NCM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왜 LFP 배터리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인터뷰에서는 전혀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배터리 소재 양극재 만드는 업체에서 LFP 배터리 우리 준비하고 있었다. LFP 배터리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지금 갑자기 NCM의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원가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많이 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격이 부담이 이렇게 상당한 부분보다는 뭐 안 내려가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더 내려갈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들어가신 분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더 밑단에서 적립으로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더 올 거다. 이 단가 말고요. 저는 좀 더 밑단으로 내려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격 부담이 있다. 그렇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예. 예를 들어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하락에 5단계로 나눈다면 이제서야 1단계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예. 하락이 이제 시작이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 비슷합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까, 하락이? 지금 좀 봐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지수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이런 이평선의 흐름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장에서야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멈추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슬슬 개인들이 버티기 좀 힘든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통상적으로 바닥권이 나왔을 때 개인들은 많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담아주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미국 증시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금일장에서 다시 한번 새벽에 미국장이 빠지면 다음 날에도 우리 국장 같은 경우 또 영향을 받아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직까지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슬슬 위기에 아마 차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에 따른 또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이에 따른 단기 종목들에 대한 이런 차별화가 나오겠지만 또 이제 차익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빠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시장에서 지금 반등의 기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뭐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올 법하게 기대가 됐었던 게 5월 9일에는 뭐 종전이 나올 거다, 종전 선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로 넘어갈 수 있는 이벤트보다는 여전히 시장에 좀 우려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군들이 분명 많을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이제 내리는 칼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슬슬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또 현금 비중 이미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마저도 지금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본부장 말씀 주신 거에 좀 숫자적으로 좀 보완을 드리면 이제 크게 셀 업체가 있고 양극재 업체 있고 음극재 업체 그리고 전해액과 분리막 동박이 있는데요. 셀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하락률이 한 15% 정도 평균입니다. 네, 뭐 그 와중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그 부품단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유일하게 한 달 기준으로 평균 15%의 한 상승률이 나왔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평균 10% 하락률, 그다음에 전해액 같은 경우가 한 20%대 하락률이 나왔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SKI 테크놀로지밖에 없는데 한 30%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네, 동박은 마지막으로 한 뭐 7% 정도 하락이 나와서 업체별로 상당히 양극재가 아무래도 주도하다 보니까 양극재 위주의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 동박이라든지 뭐 전해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셀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양극재 대비해서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전기차 업체가 간다고 봤을 때 양극재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일종의 뭐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 같은 동박 같은 업체들은 좀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유효한 접근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께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밴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자, 먼저 신일섭 소장 2,500과 80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군요. 김지훈 대표께서는 관망은 어떤 밴드를 제시해 주시기 어려우셨나요? 네, 지수를 예측하기가 제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서 그러면 예측하기 지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이나 내일쯤엔 반등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이제 체감을 보면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어요. 시장을 욕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을 탓하시면서 그러면 또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 체감으로는 아직 그렇게 원성이 크지 않으세요. 네,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정말 너무 죽겠다 하시는데
그래서 글쎄요, 저희 정말 체감입니다만. 그리고 외국인가 기관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물에서만 제대로 팔고 있고 이 정도면 그냥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적극적으로 아무도 못 사고 그쵸. 아무도 시장에서 네.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팔 때는 아니다. 이미 지난 거죠, 파는 건. 네. 할 수 그렇죠. 있는 시기적인 흐름이 네. 놓친 네. 거죠.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어떻게 하겠다 나는. 안 사실 보겠다 시장을. 사실 이럴 때는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망치 매매라고 하는데요. 그냥 휴대폰을 접는 거죠. 안 보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의 폴더 방법이 돼. 휴대폰을 접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사실 지켜본다고 해서 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보기 시작하면은 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멘탈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는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체계적인 리스크에 따른 부담감이거든요. 이게 개별적인 종목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유동성의 감소에 따른 우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 산업의 성장성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든 지금 그 시장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또 추미할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되죠. 이게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편안하게 조금 맞아요. 어차피 곡소리가 끝날 때쯤이면 기회가 오고 반등의 처음 부분에서 잡으려는 욕심만 버리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냥 보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를 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멘탈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이게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 기다리면은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대부분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망치 매매를 좀 활용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지금이 바닥일 수 있겠지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닥권이 나올 때는 항상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곡소리가 많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에 대한 흐름도 아직까지는 일정치는 않아요. 다만 오늘 일장에서 이제 최근에 계속 매도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지수가 상승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조금 행보가 나오면서 좀 지지가 나왔었던 부분 사실 상승할 때 갭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조정이 나오면 조금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하방 국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시청자분께서 지난 한 2주 전에 다 팔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가장 싼 타이밍에서 잡고 싶으시다고 고양이님 그리고 정말 부러우신 분 게임오버님이신 것 같은데 2주 전에 다 팔고 지금 현금 확보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 사면 좋겠냐고 가장 부러운 분이십니다. 소장님.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매매 잘하시고 너무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예. 사실 뭐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더 시간을 절약해 드리려고 정보를 드리는 것뿐이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네. 일단 미국 시장 기준으로요. 예. 미국 시장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기간으로는 다음 달이면 조정이 끝납니다. 이걸 뭐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2008년에 금융위기로 세계가 다 붕괴돼서 차트가 다 망가지고 난 이후에 2008년이면 지금까지 15년 정도죠. 15년의 기간 중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모두 월봉에서 20개월선 밑에서 머무른 적이 3개월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5년 동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봐야 다음 달의 바닥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우리나라 지수의 상황 때문에 폭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미국과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게 외국인의 매도세인데 다행히 이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지금 바닥이 더 외국인의 빨리 올수 매도세가 오늘 폭탄 매물이 나왔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지금 달러 인덱스랑 한국 원달러 환율 있죠. 지금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지금 2016년과 2020년도 원달러 환율 차트든 달러 인덱스든 어쨌든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만약에 폭탄 매물을 쏟아내버리면은 예.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갖고 자기네 나라로 가버리니까 달러가 없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겠죠. 그럼 이제 환율이 저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코스피 박스권은 밑으로 하향 돌파가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나왔다는 게 천만다행이죠 지금. 저게 만약에 올라가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물가도 높은데 환율까지 그럼요. 높으면 예. 우리나라 같이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수입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는 다 그 소비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기업도 다 그런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그럼 시가총액 상위가 다 무너지는 건데 그 부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게 결정적인 건 그거죠. 결국 미국 시장이 20개월 선 밑에서 2개월 연속 머무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5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은 뭐 기간 조정은 2, 네. 3개월로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이나 위상 때문에 폭의 문제인 거죠, 이제.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이번 반등 시에는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분위기가 바뀌면 또 좋은 섹터로 매기가 확 몰려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는 분위기를 우리는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한 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외국계 창구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형님들, 대형주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부장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소부장은 정말 엄청 좋다가 또 많이 빠져서 대형주로 좀 압축을 해봤어요. 도대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이유 뭡니까? 신일섭 소장께서는 이미 미리 많이 빠졌다. 하창원 본부장 실적, 김지훈 대표께서는 수급을 보셨습니다. 어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다는 판단이십니까? 전 반도체가 특별히 좋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냥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오늘 이 주제가 나올 줄 모르고 어제 마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IR 담당자가 아니고요. 실제 엔지니어와 마케팅 영업 쪽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삼성전자 우려가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말하기 진짜 안타깝지만 저도 너무 삼성전자 좋아하고 삼성전자 주주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데는 여전히 의심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객관적으로 조금 위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룹이요? 그 업계 삼성전자 전자? 그 관련돼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관련돼서 여전히 30%대 밑단에서 나오고 그게 쉽게 개선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업계 엔지니어들 얘기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다, 굉장히 쉽지 않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서 삼성은 2030년까지 TSMC를 잡겠다고 하지만 그거 굉장히 조금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너무 부정적이고요. 좀 많이 어렵다. 진짜 안타깝지만.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경영진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경영진에서 강조하는 거는 엔지니어와 소통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일부 스마트폰 관련된 밑단의 부품업체들은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폴더블 폰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고 폴더블 폰 실제 잘 팔리고 있고 폴더블 폰 앞으로 굉장히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실제 삼성전자 내에서도 스마트폰 당연히 더 커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스마트폰 내에서도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할까? 그 수요 둔화에 대한 부진 우려는 애널리스트도 엄청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삼성전자 내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그거를 체감하고 있고 스마트폰 성장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일하게 그나마 희망을 보는 게 여전히 서버 쪽은 견조한 건 맞다고 합니다. 서버는 5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서버의 50% 성장이 스마트폰과 나머지 기타 뭐 자동차 쪽 그다음에 뭐 이 PC, 노트북 그거를 다 커버하기엔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긴 하지만 실적의 계속적인 연장선상에서는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라고 해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부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하이닉스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위협적이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인력이 하이닉스에서 굉장히 많이 빼간다고 하고요. 하이닉스에서 좋은 인력이 아니요, 삼성전자의 좋은 인력이 하이닉스로 간대요. 네,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대우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삼성전자 경영진보다 하이닉스의 경영진이 조금 더 푸시를 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이군요.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M&A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하이닉스가 상당히 매력적이라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보유 현금이 뭐 130조 가까이 되는데 네. 그걸 뭐 계속 쓰겠다는 얘기만 하고 굉장히 그렇죠.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매크로가 불안할 때 좀 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업황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는 상황이 어렵고 개선되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하이닉스. 있는 하이닉스의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되게 신기하게 근데 주가가 그걸 또 그대로 반영하고 있네요. 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 김지훈 팀장께서는 대한민국 유수의 공학대학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뵌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업계의 생생한 이야기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들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업계 정말 업계 내부자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희 그 고양이님께서도 삼전이 버텨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무너진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 저도 삼성전자와 오랜 사랑 끝에 가슴 아픈 이별을 해서 저는 이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시서 소장님과도 엄청 삼성전자 가지고 설전을 많이 했었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제 수긍하셨어요? 예, 전 이미 이전 이별하고 예, 이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걱정과 삼성전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서 살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회입니까? 네, 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맞춘다고 제가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은 주주분들이 갖고 계신 게 올라야죠. 근데 계속 얘기 드렸던 이유가 TSMC랑 점유율이 1% 줄었거든요. 줄기는. 작년 4분기 자료가 그 네. 트렌드 포스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대만의 트렌드 포스라는 게 대만의 이제 그 반도체 연구기관인데 대부분 그 자료를 기자님들이 다 반도체 뉴스에서 인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도표도 다 거기서 따서 쓰시는 거고 거기 보면은 이제 53대 18이 됐더라고요. 근데 17에서 18로 올랐어요. 파운드리 얘기입니다. 파운드리. 근데 거기서 이제 더블 스코어 이상이 나는데 그거를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선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도 바닥은 안 나왔다고 봐야죠. 미국 거 볼까요? 지금 그 전반적으로 하락이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엔비디아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무너졌잖아요. 엔비디아도 이 반도체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무너진 거죠. 우리 그 저기 코인 채굴할 때 필요하잖아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의 값이 떨어지면서 채굴을 안 하고 채굴이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코인이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세계적인 그 업체들 있죠. 램리서치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금 20개월선 기준이야. 20개월선이 다 붕괴됐거든요. ASML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량용 반도체가 좋다고 하지만 NXP 세미컨덕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적인 장비 업체와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 다 무너지는데 거기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삼성전자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TSMC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TSMC, 대만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네. 그것도 20개월선이 붕괴됐는데 삼성전자가 TSMC보다 지금 우월하게 앞서서 오버슈팅을 할 리가 없죠. 지금 TSMC도 20개월선이 무너졌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20개월선을 회복한다? 그거는 꿈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예. 지금 뭐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 20개월선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20개월선이 이제 막 붕괴됐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그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전자는 미리 빠져 있어서 단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떨어져도 가격이 더 낮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렇죠. 뭐 그 저희- 가격을 말씀드리긴 싫지만 65,000원보다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 진작 작년부터 좀 그렇게 높아지고 말씀을 해 있습니다. 오신 바 있었어요. JGH님, 여러분 박세암이 삼성전자를 털었대요. 저점입니다. 국민 개미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아, 저 이미 작년에 털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한두 주 정도 딱 뒤에 가면 좀 타이밍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네.
한두 저요? 주 뒤에 좀 알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어쨌든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김지훈 대표께서 너무나 재미있게 그야말로 삼성전자 업계의 내부자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면 SK하이닉스 사면 되겠네요? 라는 결론으로 또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매수 기회가 있는 것인지 오늘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반도체 이야기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해주십시오. SK하이닉스 기회입니까? 일단 저는 조금 뭐 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지금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뭐 실적도 좋게 나왔고 사실 저는 조금 우려가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려가 과하다. 네, 예. 뭐 물론 이런 이제 저도 파운드리 쪽에서 단기간에 그 점유율 차이를 줄이는 거는 저도 어렵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거를 줄여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대면이 끝나면서 이런 PC에 대한 이런 가전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디램 쪽에서 이런 비중을 좀 보면 서버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선제적으로 좀 반영됐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그쪽에서는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은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고 일단은 개인들이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싸다 지금부터는 좀 모아도 된다라는 관점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앞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 삼성전자를 막 엄청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평선이나 이런 흐름들이 좀 덜 잡힌 상황이고 제가 이전에 그 이제 작년 10월, 11월 요때는 한번 8만 원까지 보고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격적인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매수 타이밍이 나오려면은 5만 원대에는 진입을 해야 좀 이제 그런 강력한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뭐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위성이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특히나 데이터 쪽에 대한 부분이 좋죠. 그래서 뭐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야 뭐 지금 시점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아직 내리고 있는 칼날이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좀 소외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조금씩 담으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좀 많은 비중을 실는 부분들로 가려면은 결국엔 5만 원대를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5만 원 전망은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만 그 5만 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매수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계시는 신 소장님의 논리와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우려가 과하다. 5만 원이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논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공부 좀 해보시고 어떤 논리에 동의하시는지 자신만의 의견 장기적으로는 한번 세워보시죠. 좋습니다. 그 초장기. 장기라는 게 얼마나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를 항상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은요. 예. 연봉을 펴보세요. 연봉을. 계속 사면 됩니다. 규칙이 있거든요. 항상. 물려줄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 정도. 예. 그 10년 선만 근데 가면요. 저는 앞서 김지훈 바닥이에요.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대를 물려줄 종목으로서도 이제는 아니지 않나. 과거와 같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갔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나. 휴대폰도 과거와 같이. 예. 그건 앵커님이 파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저도 보기엔.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 동의를- 없습니까? 네, 김지훈 대표님. 저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단기적인 저는 위험은 있겠지만. 저는 소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장기가 제가 말한 장기가 1년이 아니라요. 5년짜리 네, 장기 좋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국민 지표라고 하셨으니까 어떨지 한번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반도체 탑픽을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반도체 주식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십니까? 만약에 중립 의견이라면 특별히 종목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김지훈 대표께 여쭤볼게요.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네요.
네, 굳이 대형주 중에 꼽자면 하이닉스고요. 그러면 절대적인 면에서 저는 정말 절대적인 매력이- 면에서는 LX 세미콘입니다.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X 세미콘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DDI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LX 세미콘에 대해서도 살짝 뭐 연간 질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팹리스에서 경쟁력을 상당히 쌓아가고 있고요. 2019년에 31위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지금 1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팹리스 업체는 파운드리 그 판가 인상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격 전가력이 계속 높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저마진 LCD에서 계속 OLED 침투율이 높아갈수록 중장기적으로 OLED 전환은 가속화가 진행 중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매출단과 이익단에서 다 30% 넘게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배당이 한 5%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자로도 그 손색이 없다. 그래서 LX 세미콘은 그냥 계속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기 참 좋은 종목이다. 반도체 종목 중에 저는 그냥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LX 세미콘까지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분의 최고의 내부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재훈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